안녕하세요. 봄은 늘 사람을 설레게 합니다. 계절상 봄은 시작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봄이 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떠나고 싶은 생각이 좌절될 때 자유가 침해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궁금하고, 만약 떠났다가 다시 자신의 중심 자리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봄 탄다 그러죠. 봄 탄다. 우리 민족이 이제 말이 있죠. 봄 탄다고. 봄 되면 다 떠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살만한 사람이 떠나고 싶어요. 살만한 사람.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좀 살만하다. 먹고 살만해. 그럼 되게 어려운 사람은 떠나고 싶을까?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내 삶에 발목이 잡혀갖고 못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그걸 잘 아는 그 공부 참 지독하게 한 사람이에요. 나는 17년 동안 산에서 못 떠났거든. 못 떠났는데 봄이 됐는데 저 풀이 다시 올라와요. 꽃이 펴. 나는 그거 본 적이 없어요. 한 7년간. 근데 옆에가 다 그냥 풀이 피는데도, 파란 풀이 피는데 난 풀이 피는지 안 피는지 그것도 아주 그게 안 보였다니까. 그럼 뭘 봤냐? 쓰레기만 봤어. 쓰레기 보다가 언제 보니까 뚜꺼비가 보이고, 그런 것만 봤지. 풀도 자라는 걸 안 봤어. 파래지는 것도 안 보였다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왜 꽃을 보러 다니고 봄 되면 날뛰냐 하면 살만하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살만하면 어떻게 되냐? 자유,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거야.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공산국가에서도 지금 자유라는 이런 것들이 개념이 막 솟구라 올라요. 지금 막 올라. 그러니까 그것도 꽃하면 좋아하거든요. 요새는. 근데 그런 식으로의 이 지구촌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는 인간이 성장을 했다. 성장을 하고 나면은 이 자연 속에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성장을 덜 했으면 어떻게 되냐? 자연하고 우리는 동떨어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을 했으니까 자연하고 우리는 이걸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예술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술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면 어떻게 되냐? 자연을 만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 되면 어떻게 돼? 인간에서 사람으로 갖춰지고 있다. 인간이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거 하나 짚고 가야 돼요. 이거는 너무 이런 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지구촌에 오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태어나갖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우리는 진화를 하는데, 뭐가 되기 위해서? 사람 되기 위해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가고 싶은 것이, 지금은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지, 인간답게 사는 건 없어요. 인간은 사이간자를 써는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닌 이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해. 우리가 인간이라는 단어 쓰는 거하고 사람이라는 단어는, 사람은 사이간자를 안 써요. 이 성장하고 진화를 해가 다 큰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자연을 접하면서 너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사람에 갖춰졌다 이 말이죠. 인간이면 내 필요한 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사람이 되면은 내가 할 일을 위해서 살고, 내가 사람으로서의 자연을 접하는 걸 위해서 산다 이 말이죠. 딴 나라도 많이 그렇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가 나는 게 사계가 뚜렷한 나라에서 너희들을 키웠고, 사계가 뚜렷한 데서 하는 일이 자꾸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밀레니엄으로 해갖고 우리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를 요걸 알고 나서 착착착착착착 만져봐요. 60년대 우리가 어떻게 해? 꽃놀이 간다? 택 반푼도 없는 소리야.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봄 되면 봄놀이 가고, 가을 되면 가을에 단풍 찾아가고, 이게 우리가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집에 조금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깝깝하냐? 겨울 내도록 이렇게, 겨울에 이게 누적돼 갖고 있으면 봄 되면 저 풀이고 나무고 봄 되면 왕성해지냐?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봄 에너지예요, 이게. 봄 에너지. 예? 그렇게 이 풀이 하나 자라도 봄에 지금 에너지를 다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단오까지. 음력 5월 5일 단오까지. 이 전부 다 아주 에너지를 다 받아야, 그래야지 올 한 해를 바르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된 우리 홍이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봄에는 어지간하면 꽃구경 핑계로든 뭐든 내가 가고 싶은데 좀 다녀야 돼요. 다니면서 그 누적대가 앉아있지는 말고 갔다가 와. 그래갖고 한 군데 이렇게 가면 그쪽에 주위를 살펴 2박 3일은 넘지 말고 와야 돼. 그렇게 일주일 있으면 안 돼요. 한 군데 아직까지는 그럴 때가 안 됐어. 그래서 2박 3일 정도.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이런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누구든지 쉬게, 커진다 쉬게 하잖아요. 그 90년대까지만 해도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 사람이 없었어요. 밀레니엄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쉬게끔 이렇게 우리 혜택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지금 요새는 건축일 하는, 하다못해 노가다 하는 사람도 토요일, 일요일 쉬어요. 과거에 어떻게 쉬어? 못 쉬어요. 돈 벌어야지. 일을 막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일당 더 받아야지. 그런데 지금은 일당이고 뭐시 필요 없대잖아. 봄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틀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당보다 더 크거든요. 근데 그런 거 혜택은 다 찾아 먹으면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죠. 일주일에 이틀을 뭐를 진짜로 알찬 걸 해야 되는데, 알찬 거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문화도 즐기러 가고 자연도 즐기러 가는 거, 이거는 5일 동안 일하는 질량의 에너지보다 워낙 큰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편안함을 얻고 하는 걸로 해갖고 5일 동안 일을 할 때 어떤 일도 힘들지 않거든요. 이런 거 교육도 없이 이틀을 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틀 논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틀 동안에 뭔가 에너지를 받으러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틀만 좋은 우리가 이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5일 동안 일하면서 절대 힘들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렇게 봄이 돼가지고 한번 꽃 구경 가자 이렇게 하면 막 벙벙 떠요. 근데 한 이틀 갔다 오면 5일 동안 얼마나 재밌고, 뭐를 해도 아주 힘이 안 든다니까. 이 고노한, 우리 봄이 되면 특이하게 우리 민족, 우리 민족 치고도 이 남쪽에 우리, 키워놓은 우리, 북쪽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안 돼요. 북쪽에. 왜? 북쪽에는 우리 형제들이 그 질량을 못 채웠어요. 북쪽에는. 이게 항상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을 해서 북쪽도 성장을 해야 돼. 돈이 많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성장해야 된다. 사람으로 좀 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남쪽은 자연이 어떻게 키웠냐? 인류가 이때까지 희생하면서 이루어놓은 에너지, 지식이라는 걸 전부 다 이 대한민국에 다 이어가지고 우리를 키워버린 거예요. 빨리 컸죠? 크고 나면은 우리가 뭐부터 바뀌냐 하면 입는 의복이 바뀌어요. 인간에서 이제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놓아가면서 촘촘하게 놓아보면 커가면서 우리가 의복이 바뀌고 우리가 꾸미는 게 바뀌어요. 그 질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왜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 나가면 세계인들이 다 알아요. 어디 사람이라는 거. 대한민국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거든. 그래서 좀 더 꾸미고 할 때가 된 거죠,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꾸미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일이 달라야 돼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자꾸 꾸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꼴물견이 되는 거야. 이상하게 보이는 거라. 응? 하는 일을, 수준 있는 일을 하면서 꾸며가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일을 하면서 꾸민다? 미천년이라 그래. 이래 말해가 또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혼날란지 모르겠어. 나는 야생 말아 조금 이해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미고 살라 그러면 내가 꾸미고 사는 자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아주 질량 없는 일을 하고 일은 안 하면서 꾸미가 돌아다녀요. 그때 딱 듣는 소리예요. 이래. 우리 재벌 집안들 많이 한때 그랬죠. 뭘 들고 다닌다고 이렇게가 사진도 찍고 이게 해가지고 째를 신고 다닌다, 무슨 어디 메이크를 갖고 들고 다닌다, 디리디리 감았다. 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너희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만큼 하는 일이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하는 일이 질이 좋은 일을 하고 국민들이 참 너무 좋아할 일을 하면 당신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이게 명품 이것만으로도 모자래요. 더 좋은 거를 했으면 좋겠는 게라, 더 좋은 거를. 그렇게 우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없이 좋은 것만 다 써. 그러면 이제 이게 꼴물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사회에 지금 그런 것들을 나올 때 왜 그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하나 갖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국민이 커갖고 보는 눈은 컸고, 근데 뭐를 해야 될지 우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상대만 쳐다보고 자꾸 불평만 하고 나는 또 내 나름대로의 또 힘들고. 우리가 이거 이야기한 풀어내면 참 재밌는 게 많죠. 우리가 살아오며 성장해온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봄이 되면 어지간하면 꽃 구경도 가고 어디 행사 있는가, 행사 있는가 그러면 행사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모이게 해놓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각 지방에 이제 질서를 좀 잡아가지고 어디는 무엇을 좀 준비해놓고 어디는 무엇을 준비했고 봄놀이, 가을놀이를 준비하거든요. 그때 온 국민이 다 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행사 안에 뭐를 담을지를 모르다 보니까 꽃 아니면 단풍 아니면 고구마 아니면 감자 캤다고 오라 그러고 슈퍼가 또 감자가 많은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편으로 우리 고장에는 이런 먹을거리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때 이렇게 축제를 하니까 옷이라 해놔놓고 우리 고장에서 지금 뭘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는가,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걸 정리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지방 행사들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이제 기획을 좀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될 거고, 그런 거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이제 도울 것이고, 몇 군데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질이 확 달라져요. 우리가 지금 뭐 엑스포 같은 거를 여는데 엑스포에다가 무슨 기술과 물질을 갖다 잘 만들었다, 뭐 우리가 이런 제품을 잘 만들었다, 이거로 엑스포 하는데 이거는 방편이에요. 그거 방편으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왔을 때 앞으로 우리는 세계 엑스포를 할 시기거든요, 지금. 세계 엑스포를 하지 동네 엑스포 할 시절은 끝났어요. 그때 아무것도 못 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엑스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세계에서 뭔가 찾고 있는 것들 아이템 몇 개라도 우리가 바르게 정리를 해갖고 그런 거를 놔야 되는 거죠. 정서. 그게 문화거든요. 세계에 필요한 정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놔야 된다, 이거죠. 그게 문화사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걸 못 했던 거죠. 이렇게 봄에 꽃필 때, 또 가을에 우리 그 단풍 질 때, 사계가 뚜렷한 게 이런 걸 방편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최고 잘 만들어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앞으로 행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행사가 그 안에 질을 담았느냐의 질. 질을 못 담고 계속 행사하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 행사에 안 가요. 안 가고 어디 가냐? 세계 행사를 쳐다보고 글로 가요.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앞으로 이 자꾸 질을 안 담고 자꾸 행사한다고 사람을 모았잖아요. 모으면 갖고 삥 둘러보고 뭐 튤립 많이 심어놔서 튤립 한두 번 보면 그거 안 가요. 요새 에버랜드가 이렇게 튤립 많죠? 대답 안 나오죠. 튤립이 에버랜드가 제일 만화가 너무 좋았었어요. 꽃동산 같았지. 우리가 좀 크고 나니까 지금 지역마다 튤립 심는다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그게는 막 에버랜드보다 또 한 30배 더 큰 밭을 해놨네. 그게 그거 쳐다보고 에버랜드 가면 이것도 조성해놨나 그래요.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에버랜드는 그런 거를 갖고 사람을 모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에버랜드는 좀 다른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끔 만드는 그 질을 못 높였던 거죠. 그렇게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 데밖에 안 돼요. 어른들도 거기에 가서 유익하게, 봄 되면 거기에 가서 유익한 거를 하나씩 얻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성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못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봄 되면 움직이고 가을 되면 움직이는데, 대한민국에서 자꾸 이렇게만 자꾸 이제 그런 제품만 놓고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컸어요. 이걸 빨리 흡수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다른 거 안 하면 딴 나라로 나가요. 왜? 세계가 우리나라거든요, 지금. 세계로 나가야 될 때지, 동네 안에서 놀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로 어떻게 갖고 세계로 우리가 진출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세계로 다니면서 살펴보고, 그 나라의 그런 것들을 이게 잘 만들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획도 안을 잡아갖고 거기에다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대한민국은 세계 기획사입니다. 세계 기획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획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지식인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지식인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연구를 하면 기획이 나오고, 기획이 나오면 그걸 갖고 세상에 펼치는 거예요. 지식인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노동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깝깝에 미쳐요. 우리 젊은 애들 노동시키면요, 젊은 애들은 완전 지식인이에요. 우리 청이 지식인이 어떻게 돼가 있는가 잘 봐야 돼요. 우리 베이비 부모들 있죠. 최고 이 나라 지금 어른 됐죠, 이제. 72세까지. 여기 이제 베이비 부모들 12년. 이 사람들은 30%가 완전 지식인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지구촌이 운영하고 이 우주가 운영이 됐던 거예요. 우주까지 끌고 가냐? 끌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이 우주 안에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주는 한 통으로 돌아가지 다르게 운용이 안 돼요. 똑같아. 그래서 우주에서 지금 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키워야 돼, 생각을. 우주는 하나지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주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키웠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5,000년 동안 그렇게 한반도에서 5,000년 동안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세계로 나가야 돼요. 세계가 우리 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큼 오랫동안 잠재우면서 아주 DNA를 성장을 시켜서 크게 아주 질을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하죠. 세계가 부러워 죽습니다. 제일 먼저 세계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의 기획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또 우리가 기획을 잘 해갖고 이 나라에 필요한 기획을 했다면 이건 세계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베이비 부모들은 30%를 최고의 지식인을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부모님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또 그 조금 밑에는 소똥 치우면서 우리 동생 법관 만들라고 막 이래 70%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30%를 키워낸 거예요. 그 다음에 X세대. X세대가 용띠부터 12년이죠. 이 사람들을 키우는데 70%를 지식인을 만듭니다. 0.1mm도 안 틀리게 운영한 거예요. 나중에 데이터 전부 다 잡히면 다 나와요, 이거. 희생을 누구는 얼만큼 몇 프로 프로테이지까지 다 나와요.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을 70%를 지식인을 만듭니다. 그럼 지금 우리 디지털. 이 아들은 99% 지식인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 이 99% 지식인들을 지금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일을 시키면 좋아할 건가? 안 좋아해요. 미쳐가지고 죽습니다. 오래 시키면. 미쳐가 죽어. 우리가 왜 지금 살기가 힘드냐 하면 지금 오늘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찾아갖고 그걸 못하고 있어서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질이 떨어질 때는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을 주면 우리가 잘해요. 그럼 질이 성장을 했으면 성장한 사람이 할 일을 줘야 되고 질이 이만큼 성장됐으면 이만큼 성장된 사람한테 해야 될 일을 줘야 우리는 신나고 어려움이 절대 안 와요. 그러면 지금 베이비 부모들 미쳐 죽습니다. 왜? 이분들은 다 키웠고 다 성장을 했는데 자기가 할 일을 못 찾아가지고 미쳐 죽는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할 일이 없어 미쳐 죽어요. 할 일이 없어. 할 일은 사람의 질량마다 할 일이 또 다 틀려요. 내가 성장한 안에 가지고 있는 포맷의 이 질량에 따라서 할 일이 다 틀린데 그런 할 일을 못 찾아가지고 미쳐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데라고 물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걸 물어야 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데라고. 최고 지식인이 하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내가 꼽아줄게요.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갖췄는데 이것이 우리가 교육받은 건지 공부한 건지 요거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러니까 좀 이상해지죠? 교육이나 공부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거 하늘과 땅 차이로 틀려요.
우리가 공부는 뭘 했느냐 하면 세상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정리해 놓은 거, 살던 거, 뭐 이런 거 이루어 놓은 거, 이걸 가지고 흡수하는 게 공부예요. 이걸 이제 지금 지식이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이때까지 한 거는 지식을 갖춘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한 거라니까.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공부예요. 수학을, 산수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공부라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교육인 줄 알고 교육 다 받았다 그래요. 교육은 안 나왔거든요. 지식이 어느 정도 질량이 갖춰지면 이거 지식을 갖추어서 여기에서 연구를 해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가 교육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교육이에요. 인간이 사람으로 성장을 할 때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 거란 말이죠. 사람으로 살아나갈 교육. 이걸 보고 인성교육이라고 그러고 홍익인간 교육이라고 해요. 홍익인간들은 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게 인성교육, 사회교육이에요. 이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회 살아나가는 교육. 사회하면은 우리 사회가 있고 인류 사회가 있고 이 자연 사회가 있는 거예요. 자연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때는 전부 다 사회예요. 이런 걸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을 안 받다가 보니까 그런 연구를 못 한 거죠. 우리 지식 속에는 아무리 풀어갖고 너희들이 연구를 해도 지식 안에 거라서 지식밖에 안 나와요. 지식밖에 정리가 안 돼. 근데 이런 거 교육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연 교육.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앞에 인연은 왜 만나는지, 우리가 혈육의 가족은 누군지, 왜 우리가 가족인지, 뭘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봐? 친구면 왜 친구인지, 친구의 척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인연은 왜 만나는 건지, 사회 환경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잘 갖춰갖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잘 갖추는 건지, 이 지구촌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 뭐 이런 사회 교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봐? 이게 사람 공부예요. 이런 것들이 교육을 시킬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 찾아요, 지금. 지식은 아주 풍년 중에 풍년이고, 뭐, 저 전화기에다가 인터넷 딱 열면 그냥 치면 다 나와요, 지식이라는 게. 지식은 이제 전부 다 공유하기 시작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식은 누구한테 배울 게 아니에요. 요 안에 다 들어와 있어. 치면 다 나와. 뭐라고 단어만 아는 것만 쳐. 다 나와. 근데 교육은 없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정법시대 유튜브 안에 들어가서 치면 이게 교육이 나와요, 교육이. 교육은 이래갖고 막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습득을 하는 거지만 교육은 그냥 듣기만 해도 내가 변해요. 내 자신이 변해. 그냥 듣기만 해도. 스스로 모질한 곳을 찾아가 들어가 버린다니까, 이게. 예? 우리가 지식을 갖추어서 모질한 곳이 있다면, 이거는 그 다음에 30%의 아주 그 질량 있는 이런 교육이 나와야 그걸 우리가 들으면서 요 안에 빈 곳을 착착착착 채워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가 가진 지식이 밀도가 생기죠. 밀도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물리가 일어나요. 질량의 밀도라는 걸 물리를 일으킨다. 그렇게 우리가 물질의 질량이 모이면 물리가 일어나면 이것이 새로운 물질을 생산해요. 그렇듯이 인간한테는 우리가 그 지식이라는 걸 습득을 해서 이건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습득을 해갖고 어느 정도 질량이 모이면 이게서 물리가 일어나서
새로운 이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1차 물리 터지고 2차 물리까지 터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논리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3차 물리가 안 터지네요. 3차는 질량이 높은 데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꾸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여기서 진리를 우리가 접해야지 이치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식을 갖추는, 이걸 이야기하는, 이것이 인성 안에 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안 배우다 보니까 물리가 안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는 앞으로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민족이란 말이죠. 똑똑해갖고 지식으로 살면 그럼 다 어려워져요. 지혜로 살아야 돼요. 지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조차 못 찾은 거죠. 질량을 갖추어서 이렇게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르게 살아야 지혜가 나와요. 우리가 봄돼 가지고 이렇게 나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이라고 이상하게 보면 안 되고, 우리는 겨울 점도록 우리가 고갈돼 갖고 있던 겨울에는 말이죠. 우리 지금 정법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겨울에 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봄 되니까 꽃 보러 가도 꽃이 달리 보여요. 사람들 봐도 달리 보여. 왜? 공부를 해갖고 나갔거든요. 근데 저 그냥 이래 놀러 오잖아요. 놀러 오면은 저 사람 이래 쳐다보고 뭐 이러고 핏줄 긋고 뭐가 노는 방식이 틀려요. 뭐 행사장에 가봐요. 아니, 인상들이 피지지를 안 해, 지금. 저 꽃을 보면 꽃을 피해야 될 건데, 피하는 사람 우리 정법 가족밖에 없네. 다니 보면,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래. 뭐 좋다고, 저저. 아니, 꽃이 이래 많은데 왔는데 좋지. 사람도 이만큼 많은데 온 게 좋지. 뭐 좋은데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받아와가지고, 이제부터 내 봄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사람 기운을 받고, 사람이 인상 쓰고 있어도 그걸 내가 쓸어 마셨다면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져. 모든 것이 세상에 보이는 것마다의 우리 연구거리가 되고 이런 걸 잡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막 꽃절기고, 우리가 만일에 경상도 내려갔어요. 내려가지고 저 남도로 가시면 지리산 산신이 우리를 보살핍니다. 그리고 이 해수 기운들, 그렇게 그쪽에 신들이 전부 다 우리를 보살펴요. 그래서 글로 가는 거라. 지역마다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신들이 다 보살펴서 모질에는 필요한 이 기운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다 해요. 신들이 보살핀데, 왜? 내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서 홍익 인간들은 신에 갇혔게끔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열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 담당 신들이 우리를 보면 제일 좋아해.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산 밑에 가도 바다에 가도 들에 가도 신나. 그럼 가면서 내가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걸 하면 돼요. 근데 안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미치겠다. 이런 사람 가면 안 돼. 너 공부 덜 됐어. 그런 사람은 정법 강의 계속 들어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아직까지 미치는 게 안 풀리면 들어야 돼. 듣다가 보면 너도 꽃 보러 가고 싶어. 그때는 벌써 그게 풀려버린 거예요. 맨날 사기를 당해갖고. 이 사람은 봄놀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쪽에 잘못 가면 그 사람들 보고 인상 쓰는 사람 있잖아요. 일행으로 낑가를 주지 마. 낑가 주면 어떻게 되냐? 내 기운 다 버려요.
그러면 안 낀 가지고 그 사람이 좀 안 됐죠. 안 된 게 아니고 그 사람 공부 더 해야 될 사람이니까 꽉 눌러버리. 그리고 못 따라오게 해. 우리가 이 좋은 물로 지금 가는데 탁한 게 하나 와가지고 안 그러면 내한테 상담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동안껏 딱 끝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 제일 먼저 뭐가 와요? 매화 펴요, 매화. 매화 따라가세요. 매화 따라서 가. 그 다음 벚꽃 펴. 벚꽃 따라가세요. 그 다음에 진달래 그런 거, 철쭉 이런 거 피죠. 그거 따라가세요. 그렇게 하고 막 튤립은 아무 때나 안 펴요. 요새 튤립은 인공으로 행사한다고 해놔야지 그거 피는 거예요. 그 튤립 모델 잘 해놨나 그거 인터넷에 가면 다 나와요. 튤립 축제 착 나온다고 이게. 그럼 잘 해놓은 데만 가. 거기에 가면 사람이 몰리잖아요. 이 튤립에 꽃을 방편으로 해서 사람이 몰려요. 사람이 몰리면 그래도 꽃 구경 나온 사람은 조금 질이 나아요. 그런데 가갖고는 내 질이 안 떨어진다니까. 그쪽에 같이 섞여가지고 사람 기운도 받고 서로가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면 인사를 주고받으니까 이 기운을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이래갖고 이래가 가려면 가지 마. 꽃 중에 최고 꽃이 사람꽃이에요. 사람꽃. 사람이 웃는 꽃. 이 활짝이라 그러잖아. 활짝 웃는다고. 이 활짝 핀 거예요. 여기 최고 꽃이라. 그런 거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안녕하세요. 꽃 좋죠? 아니, 예, 좋아요. 이것만 주고받아도 그 사람의 뭔가 닿기가 있던 게 확 피고, 우리도 이렇게 같이 나누니까 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갔다 오면, 그러면, 와가지고 멍하지 않죠. 멍하지 않아요. 왜 공연장에 이렇게 가면요, 막 떠들다가 막 이래갖고 나중에 집에 와보니까 멍한 거 있죠. 이거는 이 에너지 잘못 운용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행사장에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막 아이고 왜 그러고 막 뭐 이렇게 하고 또 그 장사 나온 사람들하고 막 뭔가 오뎅 한 개 먹으면서 이야기 좀 나누고 막 이러고 다니고 딱 오면요 멍해지지 않아요. 왜? 에너지를 채워가 왔거든요. 내가 풀 거는 풀고 채울 건 채우고 왔기 때문에 멍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그 연예인들이 불쌍한 것이 바쁘게 활동한다고 막 풀기만 하지 못 받아왔거든요. 그럼 시간 지나면 고갈돼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에너지만 좀 풀고 왔지 막 받아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꽃을 방편으로 하든 행사를 방편으로 하든 팔도에 다닐 때가 됐기 때문에 다니는 거니까 이거는 재밌게 다니십시오. 예. 스승님,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재무 구조가 악화하는 가운데서도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0조를 들여서 세계 최대의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부문에 24조 원을, LG는 2025년에 가동할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에 7조 2천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스승님,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재계의 과감한 투자로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지 가르침 청합니다. 예.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을 이래 보면 조금 불안하죠. 투자를 갖다가 몇백조를 한다 그러는데 조금 불안해요. 불안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불안한 겁니다. 그게 뭔지를 못 찾을 뿐이지. 그럼 어디에 막 크게 투자한다 그래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신나야지, 막. 근데 신이 안 나고 조금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뭔가 좀 잘못 돌아간다라고 지금 그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 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투자한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사회가 들떠지를 않고 박수를 치고 막 힘을 몰아주지 않죠. 이게 문제인 거죠. 투자의 법칙. 이제 여기서 조금 내가 풀어주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크게 한번 논해야 돼요, 지금. 여기 이제 시사 중에 시사 같은 게 되는 거죠. 이 시사 자꾸 풀어야 돼요. 시사를 지금 풀 사람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너 이 소리 했다고 엄청 뭐라 할래. 대한민국의 삼성기업, 현대기업, 우리나라의 10대, 30대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국민들의 에너지를 전부 다 품어 안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제일 앞장에 서갖고 활동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거는 국민기업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기업은 국민기업이지 네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인류의 기업도 우리 인류 국민들의 기업이지 네 기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걸 자꾸 내놓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원리를 못 따는 거죠. 빌 게이츠도 그 돈을 어디다 좀 내놓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니서 보기도 손 놓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나러 왔지 이래. 근데 어떻게 내놓을지를 몰라요. 왜? 지금 이 경제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키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를 풀면 세계가 다 풀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술로 해서 발전을 내가 성장을 했습니다. 기술로 해갖고 발전해가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더 기술 이거를 가는 게 아니에요. 기술은 벌써 발전 다 해가 있고 그 자체로 지금 조금만 여기서 운행을 하는 법칙 안에서 자꾸 발전하게 돼 있어요. 발전 기술은 발전하게 돼가 있거든요. 그럼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아니에요. 그럼 최고의 제품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문화사업이에요. 우리 잘 보세요. 과거에 우리 회장님들이 돈을 좀 벌면 있죠. 문화사업을 한답시고 이렇게 도자기를 사고 그림을 사고 모았어요. 그러니까 문화사업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신다 이래가지고 아주 칭찬을 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는 그게 문화사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화사업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문화사업을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방편으로 해서 어디든지 내가 갈 수도 있고 어디서 학술대회도 갈 수 있고 뭔가를 내가 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문화, 진짜 문화를 우리가 찾아서야 되는 시대하고 지금 현재는 진짜 문화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화사업을 아무도 안 해요. 이게 앞으로 인류는 지금 제일 질량 있는 거를 갖고 나오기를 바라요. 이게 뭐냐? 문화사업이에요. 여기에 투자하는데 3대 7로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 기술과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가 이 사회가 돌아가야 되는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요건 70%. 30%는 문화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문화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문화 투자해봐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고 공장만 넓히고 만드는 생산 이런 걸 우리가 생산하는 시대는 앞으로 끝납니다. 왜? 우리 국민이 일하려고 그래요? 생산직에 일을 안 하려고 할 때 생산직을 하자고 공장을 크게 해놔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생기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일하러 가는 거는 내가 지금 필요한 그 돈이 그 있으니까 가는 거지 돈 안 줘도 올 사람 이까 몇 명 올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돈이 안 줘도 가고 싶은 것이 그게 내 할 일이에요. 인간이 전부 다 성장을 해갖고 사람이 될 때는 문화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문화사업이 아니었었느냐? 지금은 문화를 공부를 했지 아직까지 문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인류가 아직 문화가 안 일어났단 말이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를 일으켜야 되는 게 2013년도부터예요. 우리 문화라 하니까 전부 다 뭐 이렇게 골동품, 뭐 옛날에 그리는 조각, 뭐 이런 게 문화라고 하잖아요. 응? 이런 거는 그 재주예요. 재주로 갖고 뭔가를 해놓은 거고, 지금 재주가 아니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세계를 풀어가는 문화를 해야 됩니다. 인류 사회가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런 것들을 찾아갖고 이런 거 바르게 사는 문화. 그러면 요걸 갖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강대해갖고 잘 모르겠죠. 문화는 거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제일 작은 것부터 하나 할게요. 갖춰온 것부터, 쉬운 것부터. 우리 가정이 바르게 사는 문화. 이거 나왔어요? 인류는 가정체제로 운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연을 줘도 그렇게 해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취지에 있는 문화를 생산을 해서 답이 나온 게 있냐? 그럼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의 문화가 지금 바르게 찾은 게 있냐? 이 민족이 5,000년 동안 노력을 하면서 효 문화를 일으키려고 들면서 살은 민족인데 그냥 효가 지금 5,000년 동안 우리 내려오면서 있던 지식으로 자기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효라고 지금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효일까요? 요렇게 믿고 그냥 있다가 보니까 어떤 식이 일어나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지금 와요. 이게 효란 말이냐? 효의 민족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효가 맞다라고 우리가 온 게 답이냐? 답을 알고 있으면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5,000년 동안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입으로 내가 외쳐가면서 이게 공부를 해왔던 우리가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된다라는 우리가 조상들이 효를 찾으려고 그만큼 희생 속에서 우리를 키웠는데 효는 찾았나요? 인류가 앞으로 효를 찾아 난리가 날 건데 이제는 우리가 이 효의 답을 못 찾으면 이 효행하는 문화를 우리가 찾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게 문화예요. 이런 걸 가지고 즐거운 삶을 사는 이 가정을 하나 그림으로 화폭에 담아도 이것이 이제 그림 문화가 되는 거지. 우리는 문화를 지금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덩실덩실 춤추면서 이런 걸 연구하고 이런 거 하는 민족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전부 다 그냥 막 이거 걷어 붙이고 쇠가 빠지게 노가다도 아니고 뭐 이 가정의 주부 직업을 가졌대나. 어떻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팔 걷어 붙이고 우리는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나라를 일으켰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나는 누굴 아리키라 하면 제일 좋죠? 저마다에 내가 가르칠 사람 있으면 나도 가르치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실력이 없다고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질량 있는 거를 가르쳐 달라고 턱 났으니까 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내 실력이 모자라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민족이에요. 인류를 이끄는 민족이고 사회를 이끄는 민족이지 우리는 일하는 노동자 문화가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거, 노동자라는 이름을 없애라. 이건 미션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에 노동자로 사는 한 우리는 미쳐 죽습니다, 앞으로.
죽을 사람 더 많이 나와, 이제부터. 노동자라는 이 이름, 이 단어를 우리 굴레에다 씌워놓고 사는데 없애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 이거는 부적이에요, 부적. 노동자 아니고 연구원으로 바꿔야 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를 연구하고, 이 자연을 연구하고, 인류를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고,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노동자라고? 무식할 때 노동자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과거에 옛날에는 노예라는 이름을 가지고 쓴 거고, 지금은 현대판 노예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네 먹을 걸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우리 연구는 일 아니에요. 연구지. 어? 연구는 활동이고 우리는 앞으로 활동을 해야지 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손발로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는 질이 낮은 것이고 우리의 두뇌와 에너지로 활동을 하는 사람. 이러면 질이 높은 이 활동이 일어나고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게 문화사업이에요. 앞으로 문화사업이 환칠거락 하니까 전부 다 한때 요새도 조금 아직까지 불은 덜 꺼졌대. 좀 있으면 꺼지겠다마는 전부 다 그림 산다고 난리예요. 그림에 투자한다고. 나도 다 째내버려야 될 거니까 그거 사지 마세요. 왜 장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림에다가 막 뺑기 던지고 하죠, 지금. 일어나요. 조금 이러다가 안 되잖아요? 그거 깨는 단체가 나와요. 그림을 찾아가지고 찍고 뿌리고 이런 단체가 나온다는 게 곧 나와, 이게. 시작됐어, 벌써. 그러고 뭐 작품이다, 그거 망치로 깨로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이런 걸 문화라고 앉아갖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이 이게 문화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하려고 발부동 치면서 일어났던 이것도 문화는 문화지만 그게 보물은 아니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성장을 했으면 이거는 놓고 우리는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료밖에 안 되는 거를 왜 그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냐. 그걸 갖고 돈 될까봐 그걸 투자를 하냐. 이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사람이지.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이걸 쳐다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이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이러는 거예요. 예? 언제 사람 될래. 인간은 사람 되기 위해서 삽니다. 지금 홍익 인간들이 태어나서 이 사회를 지금 만져 들어가니까 이 몇천 년 동안 이루어내지 못하는 전기도 나왔죠. 뭔가 이게 기술도 나오고 막 이게 지금 과학도 일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홍익 인간들이 태어나고부터 딱 몇십 년 만에 수만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딱 몇십 년 만에 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사업이 뭐냐? 문화 사업, 교육 사업이에요. 우리는 기업에서 사업가로 바뀌어야 되듯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제일 높은 거예요. 지금 기업 활동하고 사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교육 사업은 최고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고 교육 사업. 우리는 지금 교육받았는지를 알지만 교육은 안 나왔어요. 이거 저 분명히 알아둬야 돼. 나중에 이거 토론 있을 거예요. 교육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가 교육을 받지 못해갖고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홍익인간 교육이고 이것이 인성교육이고 이것이 사회교육이에요.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지식을 공부는 해서도
지식은 인류가 이때까지 만들어가 자기 식을 전부 다 정리해갖고 누적시키 나갖고 이것이 답이라고 이 이상 찾은 게 없다고 내놓은 게 지금 지식인데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을 우리는 공부를 했죠. 지식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서 답을 찾아내는 게 이것이 사회 교육이에요. 이런 것들을 문화, 이 사회가 살아가는 모든 문화를 바꾸어낸다. 응?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문화를 찾았냐? 못 찾았으니까 지금 헤매고 있으면서 부작용이 일어나서 형제들까지 원수가 지지 않느냐? 응? 가정이 무엇이 가정인지 이걸 갖다 지금 정리를 해갖고 찾아냈냐? 바르게 찾았으면 이거 꽃 피우는 데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 갖고 경제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어마어마한 경제를 일으킵니다. 효모나 이걸 바르게 정리를 해갖고 이걸 갖다 경제를 일으키려고 누가 안 켜도 인류의 바른 걸 가르칠 수 있는 작품이라면 이건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자동차 만들어갖고 얼마 버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연장을 조금씩 만들어갖고 나눔이지 그건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더 좋은 자동차는 우리가 자꾸 개발을 하며 성장을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이런 자동차 만드는 건 슬슬 내려야 돼요, 지금. 앞으로 기술과 첨단으로 가는 거 연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지 돈 벌기 위해서 많이 팔아먹는다, 개수로 해갖고 박리 다매로 이게 없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박리 다매 하려고 하니까 중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박리 다매는 중국이 하면 되고, 우리는 위에 거를 연구해야지. 그래, 이런 걸 연구해갖고 잘 나오면 중국에다가 같이 손을 잡고, 저가 박리 다매 잘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기술을 우리가 그어다 줘갖고 너는 장사하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연구회가 대주고 이러면 되잖아. 그 왜 우리가 다 팔아먹으려고 그래? 인구도 몇 명 안 되는 게. 중국은 인민들을 먹이 살리려면 손발로 막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쪽에는 인민들 일거리 주려고 노부터를 안 써요, 잘. 손발로 일을 해갖고 조금씩 미기 살리 명분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 건축을 하는데 좀 더 삽들고 일을 하지 포크레인은 많이 안 쓰면 되니까 포크레인 하나 같으면 50명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인민들 일자리를 줘야 되는 아이고 참 가격 싸움은 중국 못 따라가요. 그렇게 우리가 이 몇십 년 동안에 중국이 싼 거를 만들어갖고 우리가 같이 섞여갖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가격 조정이 돼가며 살았어요, 이게. 가격 조정이 돼가면서 우리는 한 20, 30년 동안 잘 살았죠. 뭐 오르지도 안 하고. 물가가 안 올라. 사회는 엄청나게 질이 좋아지는데 사회가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져야 되는데 물가가 맹거 있네. 왜? 중국이 싼 물건을 만들어 갖고 엄청나게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조금 있으면 뒤집어집니다. 이때 어떡할래? 우린 지적인 걸 빨리 만들어내야 돼. 이런 거. 우리 기업들이 문화사업에 이제 제약산업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갔어요. 이 문화를 어떻게 창출해내느냐 이런 데 연구하는 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많은 돈 투자를 안 해도 돼. 문화사업에 투자를 안 하면 최고의 민족이 아니에요. 최고의 사람들이 문화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문화 하나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면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건 팔아먹는 게 아니거든요. 인류 사회에 아리키는 거거든요. 아리키는데 그 교육 사업이 어마어마한 경제를 일으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돼? 인류 지도자가 돼요.
세계가 가르칠 수 있는, 배우려고 하는 이런 문화를 창출하라 이 말이죠. 그게 교육사업이라고 해요. 그 교육사업이 일어날 때 인류 복지가 일어납니다. 그게 복지사업이에요. 복지사업과 교육사업과 이 문화사업은 한 통이에요. 이런 것들에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순식간에 표가 날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사업 할 테니까.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을 할 테니까, 올해부터 출발은 지금 시작이 됐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인류의 문화 사업이 어떻게 발전을 해갖고 앞으로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면 압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이제 시작합니다.